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청약 통장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무려 26만 명이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하루 평균 1,700명, 1시간마다 70명이 포기를 선택한 겁니다. 청약 통장 가입자 수 2,600만 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3월 말 기준 가입자는 2,605만 1,929명, 불과 5만 명이 더 빠지면 2,600만 선이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실수요자들의 숫자입니다. 10년, 20년씩 붙고 버텨온 사람들이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청약을 포기했을까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이들을 밀어낸 겁니다. 대출이 막히고 분양가는 하늘을 뚫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이제 현금 부자만의 리그가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가 명확해집니다. 지금 청약 시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전세로 사는 32살 김 씨는 학창시절부터 10년 넘게 모은 청약 통장을 최근 해지했습니다. 잔액은 900만 원이었고 가점은 30점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0억 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가 남긴 말은 짧습니다. 분양가가 오른 데다 대출이 막혀 청약 통장으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일이 됐다. 이 한마디가 26만 명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역설이 있습니다. 분양가 2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는 청약 통장이 폭탄처럼 쏟아집니다. OTL 반포 일반 청약에는 3만 504개 통장이 접수됐고 평균 경쟁률은 710.2대 1이었습니다. 같은 청약 시장에서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선 수십억 시세 차익을 노리는 현금 부자들이 통장을 긁어모으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조용히 포기합니다. 이 양극화가 지금 대한민국 청약 시장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이 구조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 보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로 파고듭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먼저 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31만 2,993명이었습니다. 2026년 3월 말에는 2,605만 1,929명으로 줄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단 5개월 만에 26만 1,064명이 이탈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같은 기간 64만 2,513명에서 63만 9,013명으로 6만 6,400명이 빠졌습니다. 인천 경기도 872만 7,128명에서 863만 3,226명으로 9만 3,902명이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이탈자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습니다. 5개월 새 수도권에서만 약 16만 명이 청약을 포기한 셈입니다. 이 탈퇴가 집중된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11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부터 이탈이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규제 발표가 오히려 포기를 촉진한 겁니다. 왜 규제 발표 이후 탈퇴가 늘었을까요? 답은 대출 구조에 있습니다. 1015 대책 이후 규제지력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 기준 6억 원으로 묶였습니다. 분양가 14억짜리를 사려면 8억 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월급쟁이가 8억 원을 손에 쥐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도 16년입니다. 생활비를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실수요자들이 포기하는 이유의 본질입니다. 분양가 수준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분양정보업체 리얼하우스가 집계한 2025년 12월 기준 서울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4억 910만 원이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19억 493만 원입니다. 12월 한 달 평균이 이 수준입니다. 연초 대비 불과 1년 만에 앞자리 숫자가 바뀐 겁니다. 강남권은 더 올라갑니다.
2026년 서초구 잠원동 OTL 반포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25억 1,500만 원에서 최고 27억 5,600만 원 사이입니다. 113제곱미터는 34억 7천만 원에서 35억 8,700만 원, 115제곱미터는 36억 6,800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청약통장 만점을 받아도 현금 수십억 원이 없으면 입주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청약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 35점, 통장 가입 15년 이상 17점입니다. 7인 이상 가족이 15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2026년 만점 통장이 처음 나온 곳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더 서초였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C형 2가구 모집에서 당첨자 둘 모두 84점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단지 1순위 청약에서는 30가구 모집에 32,973명이 몰려 평균 1,099.1대 1의 경쟁률을 썼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역대 최고 경쟁률입니다. 만점이 아니면 당첨을 논하기 어려운 시대, 3040대 실수요자에게 청약은 애초에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청약이 이렇게 어렵다면 강남이 아닌 외곽은 어떨까요? 그런데 외곽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첫 분양단지 라클라체 자이드파인을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로 전용 84제곱미터 최고가 기준 약 25억 원에 책정됐습니다. 전용 59평미터 최고가도 21억 5,010만 원입니다. 강남이 아닌 노량진에서도 국민평형 최고 분양가가 25억 원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실수요자의 매입 가능 범위는 수도권 전체에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단지 일반 분양 80가구에는 4,843개의 통장이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 26.9대 1입니다. 비싸도 흥행어입니다. 왜냐하면 매수자의 정체가 실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청약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상한제 적용 단지는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됩니다. 전매 제한이 풀리는 순간 수십억 차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현금 여유가 있는 수요자에게는 황금 티켓이지만 실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메이플자이 전용 84제곱미터는 2025년 41억 56억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 대비 수십억 차익이 실증된 데이터입니다. 이 기대가 현금 부자들의 청약 열기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요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청약제도 보완책은 어땠을까요? 정부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점수를 더 빨리 쌓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첨돼도 살 수 없는 분양가와 막힌 대출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구조적 모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공급은 줄고 분양가는 오르고 대출은 막혔습니다. 세 개의 벽이 동시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이 세 벽을 동시에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 문제부터 본다. 2026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수년 전보다 현저히 줄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겹치면서 신규 공급 파이프라인 자체가 막히고 있습니다. 공사비 급등의 배경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건설 공사비는 30% 이상 올랐습니다.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출 규제의 구조도 살펴봅니다. 627 규제와 102로 대책 이후 수도권 전반에 강화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가 적용됐습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40% 이내로 묶는 규제입니다. 고분양가 시대에 DSR 규제는 사실상 대출 차단과 다름없습니다. 고금리가 이 압박을 배가시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 6%대를 유지했습니다. 연 5% 금리로 6억 원을 빌리면
월 상환액은 320만 원을 넘습니다. 서울 직장인 평균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속에서 공급 감소가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약통장의 내 집 마련 기능을 회복할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도 빠질 수 없습니다. 2025년 서울 1순위 청약자 60만 4,481명 중 42만 8,416명, 즉 71%가 강남 3구 분양단지에 집중됐습니다. 강남 청약에 수요가 집중될수록 필요 가점은 올라가고 중저가점자는 당첨 확률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게 청포자, 청약 포기자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포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입니다. 가점, 분양가, 대출 한도를 계산해보면 당첨 이후에도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포기가 합리적 선택이 된 것입니다. 청약통장 해지 후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전세 보증금 보충, 주식 투자, 예금 전환 등이 주된 선택지입니다. 일부는 중소형 빌라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선회하기도 합니다. 청약 시장의 실수요자 이탈이 다른 자산 시장의 수요로 분산되는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게 여러분의 선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바로 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정책 의도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경로, 그리고 데이터가 가리키는 실제 경로입니다.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지 숫자로 판단하십시오. 시나리오 A, 정책 의도대로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로가 현실화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금리가 유의미하게 내려와야 합니다. 둘째, 새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야 합니다. 셋째, 분양가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이 세 조건이 동시에 갖춰지면 대출 여력이 늘고 실수요자의 청약 참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청포자의 일부가 시장으로 돌아오고 가점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데이터를 보면 이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글로벌 경기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는 변수입니다. 공급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분양가는 공사비 구조상 단기 하락이 어렵습니다. 시나리오 B, 데이터가 가리키는 실제 경로입니다. 공급 절벽이 심화되고 실수요자 이탈이 계속되는 흐름입니다. 청약 시장은 점점 더 자본력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로또 청약 단지는 여전히 흥행하지만 실수요 중심 단지는 미달이 늘어납니다. 이 시나리오는 역사적 패턴과도 일치합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서울 부동산 침체기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는 별도의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시장이 양극화될수록 고가 입지는 방어력이 강해지고 외곽 실수요 시장은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주목할 흐름이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포기하고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면 임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세값과 월세가 동반 상승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미룰수록 임차 비용이 올라가는 역설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차 비용이 오르면 저축 여력이 줄고 저축이 줄면 자기 자본 형성이 더 어려워집니다.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낮아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 제도 변화의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청포자가 급증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청약제도 재설계 압박이 커집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우대 강화, 분양가 통제 확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비중 확대 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법률 개정, 시행령 개정, 시장 반영까지 최소 1, 2년입니다. 지금 당장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들에게 제도 개선 기대는 너무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 구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힌트가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캐나다 밴쿠버, 영국 런던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공급 부족, 대출 규제,
고분양가가 겹치자 3040대 실수요자 이탈이 가속화됐고 임차 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초기엔 실수요자가 포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단계적 진입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핵심 입지는 오히려 더 올랐고 외곽과 중저가 시장에 재진입 기회가 생긴 구조였습니다. 정리하면 데이터가 가리키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수요자 이탈 지속, 임차 수요 집중, 전월세 상승 압력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공급 절벽 심화에 따른 선호 입지 가격 유지, 외곽 중저가 단지,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하는지 해지해야 하는지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각자의 자산 상황과 목표 입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를 봐야 합니다. 시나리오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 행동 지침을 드릴 차례입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청약 준비 중인 분들 각각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현재 청약 통장을 보유 중인 무주택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점이 50점 이상이고 자기 자본이 분양가의 40% 이상이라면 지금 해지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가점과 납입 기간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쌓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반면 가점이 40점 이하이고 목표 단지가 서울 강남권이라면 당첨 가능성을 냉정하게 재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유지하면서 도전 지역을 수도권 외곽 또는 지방 광역시로 전환하는 전략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30대 무주택자라면 청약보다 자기 자본 축적에 집중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그 자금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선택이지만 해지 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 그리고 향후 5년 내 청약 계획 여부입니다. 이미 전세로 거주 중인 분들은 전세 재계약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임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세값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계약 6개월 전부터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협상 여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주택자라면 당장의 매도보다 장기 수급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공급 절벽이 지속된다면 선호 입지의 가격 방어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외곽 비선호 단지는 이 구조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의 입지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할 시점입니다. 청약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겁니다. 당첨이 목표가 아니라 입주 후 실거주 가능 여부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분양가, 대출 한도, 자기 자본, 월 상환액, 관리비까지 모두 포함한 총 비용을 먼저 계산한 뒤 청약에 접수하십시오. 공통으로 피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보 없이 서두르는 것입니다. 청약 시장의 흥행 소식에 휩쓸려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통장을 접수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둘째, 판단을 무한정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 청약이 유효한 전략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통장을 방치하는 것도 손해입니다. 납입액이 쌓이는 동안 더 나은 자금 운용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서울 공급 절벽이 실거래가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지 않으면 이 분석을 놓치게 됩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부동산 경제 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이클을 선점하십시오.